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파면된 지 닷새째, 윤석열은 여전히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승복선언은커녕 이번에도 지지자들을 향해 힘내라, 또 곁을 지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현실 부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6일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또다시 지지자들을 향한 격려를 가장한 선동이었는데요. 2월 13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첫 함성을 언급하며 몸은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한다며 싸운 모습을 봤다고 말했는데요. 마치 자신이 불의에 맞서 싸운 희생자인 듯한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자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미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라고 떠들어댔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헌재의 결정은 철저히 무시한 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시 다지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그러나 윤석열의 모든 발언 속엔 빠져있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재 결정에 대한 인정, 국민에 대한 사죄, 그리고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인데요. 파면 당일에도 그는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했을 뿐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설명이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준엄한 명령인데요. 하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게만 말을 건네며 헌법의 판단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고맙다는 말만 남겼고 나경원과의 차담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거죠. 심지어 관저에서 나갈 움직임조차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박근혜는 파면 사흘째 되는 날 청와대를 떠났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관저 정치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의 비판도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가 관저 정치로 대한민국을 다시 흔들려 한다며 사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황정화 대변인은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헌법을 위반해 탄핵당했으면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행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죽하면 내부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일각에선 윤석열이 이번 주 안에 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퇴거 계획조차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면이라는 헌법 최고기관이 낸 결정을 외면한 채 여전히 국가 공간을 사유화하고 지지층만을 향해 선동 메시지를 내고 있는 전직 대통령. 지금 이 현실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인데요. 윤석열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지지층 일부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선 전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자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 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길 닦아놓으면 거지 새끼가 먼저 지나간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그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모처럼 휴식을 만끽하던 평화로운 휴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느닷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 양반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급발진하며 개헌 타령을 하고 나선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 의장의 주장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입니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우 의장의 이 제안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들고 나온 개헌 제안은 프레임 전환을 노린 정치적 뻘짓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타이밍에 이 메시지를 이 사람이 왜 제안한 걸까요? 누가 봐도 수상한 그림인 거죠. 심지어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도 우 의장의 제안을 단박에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반색한 이들은 비명계, 반명계라 불리는 정치인들이었는데요. 더 나아가 국힘당 의원들까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목적이 정확히 드러나는 제안이라는 거죠. 정치적 셈법이 너무나 노골적인데요. 대체 이 시점에서 개헌 타령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통령을 신속히 선출해 혼란을 끝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개헌은 그 다음의 문제인데요. 게다가 개헌을 하려면 먼저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던진 개헌 제안이 진정성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텐데요. 일련의 사태는 헌법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자꾸 헌법이 문제니 고쳐야 한다는 말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헌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순리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는 인물이 걱정스러운데요.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이 시급한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여야가 개헌 합의하라고 압박하면서 시간을 끌고 목리를 부리게 된다면 다음 정부는 시작부터 험난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그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가져가면 자신들에게 당권을 내놓으라고 본격적인 협박을 시작한 건데요. 그를 국회의장으로 만든 민주당 89명은 이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두관 의원은 적극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탄핵 뒷수습과 민생경제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조속히 선거일을 공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동시에 정치적 중립 선언도 요구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파면된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선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부 비명계 인사들이 개헌 논의에 앞장서면서 자칫 조기 대선의 프레임이 내란 심판에서 개헌 찬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 내란의 후폭풍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꺼내는 건 민심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파면 이후 첫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조용히 대선 구상에 집중하며 마지막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내란 종식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는데 조만간 개헌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파면 이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하는 이유는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승리여서는 안 됩니다. 압도적인 승리여야 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 내내 문제를 일으켰던 내란 세력을 제도권에서 영영 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내란 종식을 위해 함께 싸운 모든 정당이 하나의 경선판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완전 국민 경선,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진영 간 단일 후보 선출을 통해 내란 세력에 맞선 공동 전선을 형성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대선을 단순한 권력 경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적 심판의 장으로 만들자는 메시지로 해석되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이걸 해야 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말 왜들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지 딱 사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란 속에서 개헌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본질을 흐릴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헌법의 심판인데요. 지금 시급한 건 개헌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첫걸음은 조속한 선거일 확정인데요. 국민 앞에 내란의 책임자를 심판받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거죠. 민주진보 진영은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기보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의 뜻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지금 이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헌법을 부정한 세력에 대한 최종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그 대선 후보 내면 안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어디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뭐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사태이긴 하지만 공당이 대선 후보를 내냐 안 내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그런 논의는 일체 없었고 저희가 성찰의 기반 위에서 이번 대선도 다시 승리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폭주, 그러니까 입법권까지 다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행정권까지 민주당에 넘겨줬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대단히 걱정스럽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셨고, 뭐 후보를 내자는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